안녕하세요. 아이시험의 신규석입니다. 오늘은 역사 답사를 왔습니다. 어디 왔냐고요? 바로 영주에 왔습니다.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 바로 영주에 왔습니다. 영주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시대 대학이 세워진 바로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때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처럼 그런 대학이 지방에서 최초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한 700개 정도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소수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2019년도 작년이죠, 그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경주의 옥산서원을 비롯하여 소수서원이 바로 이곳 영주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대학인 그 서원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수서원 답사 한번 가보실까요? 대표를 하고 소수서원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바로 숙수사지 단간지주입니다. 자, 그 정면에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숙수사지 단간지주입니다. 소수서원에 들어왔는데 숙수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원래 이곳은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숙수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가지고 왔던 회원 안양과 그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단간지주는 사찰 표시에 깃발을 세우는 단간을 바치는 것인데 절이 있다는 표시겠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숙수사지 단간지주라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죠? 숙수사지 단간지주 옆으로는 죽계천이 흐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저 뒤에 물소리도 잘 들립니다. 죽계천 건너편에는 정말 아름다운 정자가 나옵니다. 이 정자 이름이 바로 취한대라고 합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 세운 정자인데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제가 20년 전에 이곳에 처음 왔는데 그때도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런 곳에서 공부하면 정말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취한대 바로 옆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백운동 경자라는 바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 바위 이름을 경자바위라고 합니다. 2차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하자 세조는 수능부를 없애버리면서 이곳에 숙수사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숙수사에 있었던 불상들을 이곳 죽계천에 던져버렸는데 그 한이 맺힌 불상들이 밤마다 소리를 내며 나왔다고 합니다. 2차 단종 복위운동 때 죽은 영혼들이 밤마다 나왔다고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한 맺힌 영혼 또는 불상들을 달래기 위해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공경할 경을 바위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바위 이름을 경자바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 중 하나인 겸영정 옆에는 뭔가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같은 것이 있는데 뭔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곳의 이름은 바로 성생단입니다. 성생단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곳은 향사, 즉 제사 전날 제물을 품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생단은 종묘나 다른 서원에서도 있습니다. 임금님과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소나 양을, 보통 때는 돼지를 제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제물을 품평하는 곳이 바로 성생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수서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 자, 소수서원은 조선시대 대학이라고 했죠, 그죠? 조선시대 대학이었던 소수서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앉은 곳은 바로 소수서원의 강학당입니다. 강학당은 예전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자, 우리 한번 비춰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비춰줄까요? 안에 보이죠, 그죠? 이곳에서 조선시대 대학생들, 그러니까 서원에 있었던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백운동서원이었습니다. 조선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지방에서도 서울 성균관처럼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서원 백록동 서원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세봉 다음으로 풍기분스러운 태계이왕은 명종 임금님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주세봉이 전 재산을 들어서 지방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임금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임금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좋은 선물을 줬겠죠. 그때 하사한 이름이 바로 소수서원입니다. 소수라는 뜻은 무너진 교학을 다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말 조선 초까지만 해도 이곳은 교육의 요람이었습니다. 2차 단종보기운동 실패로 완전히 사라진 이곳에 다시 소수서원으로 인해 교육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곳에서 세웠는 것 같습니다. 소수서원의 이름과 함께 땅, 노비, 세금 감면 등 하사받으면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종 임금은 친필로 서서 하사했던 글자가 바로 강학당 안쪽에 있는 바로 이 글자 소수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강학당 뒤에 일신제와 직방제가 보입니다. 직방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의 학장, 그리고 일신제는 일반 대학의 교수님,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이 있는 건물입니다. 교수님 방 옆에는 또 건물이 보이죠, 그죠? 저쪽에 보이죠, 그죠? 여기 건물은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학생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락제 학구제라는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을 자세히 보면 좀 특별합니다. 지락제의 건물은 동쪽에 있고 학구제의 건물은 서쪽에 있습니다. 두 건물은 한쪽은 후배들이 사용하고 한쪽은 선배들이 사용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의 특징 중에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지금은 보면 그림자가 선생님과 학장님의 그 건물 그림자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림자가 길더라고 하더라도 이 그림자는 절대로 이 그 제자들의 건물에 덮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뜻은 예전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스승님이 사용하는 건물의 그림자는 절대로 제자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그죠? 이곳은 서원에서 좀 특별한 곳입니다. 바로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제사 지낸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에서는 학교에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학과 조선시대 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학교에서 공부만 했다면 조선시대 대학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을까요? 바로 이곳은 고려 말에 우리나라의 청리학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던 회원 안양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바로 문성공면입니다. 문성공면. 문성공은 회원 안양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서원 외에도 부산서원이나 옥산서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태계 이왕 선생님 그리고 회제 이현적 같은 분을 모시고 그 서원에 처음 만들었던 일대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자, 회원 안양 같은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던 분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제사도 지냈고 학교 공부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소수서원 외에도 그 선비촌 그리고 소수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보면 금성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서원 답사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함께 부탁드립니다.